왜요? 잘하셨어요. 자다 늦었어요? 네. 숙제 밀린 거 있으면 네. 숙제 밀린 거 있으면 주말에 진짜로 다 풀어놔요. 네. 일 다 못하면 중간에 계속 밀리게 되고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 거냐면 방학 끝났을 때요. 난 뭘 배웠나 싶을 거야. 진짜야. 확통도 마찬가지야. 알겠지? 다 복습해. 아니 110번이야 110번. 아 그래. 네. 기억나요? 어떻게 푸는지? 잠깐 다시 한번 보면 알죠. 기억나? 방금 봤을 거 아니야. 본지 10분밖에 뭐야 30-40분밖에 안 됐겠구만. 문제 풀려요? 기억나? 돼요? 자 보세요. 같이 한번 해보죠. 자. 자 110번 fx 함수죠. 함수인데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면 수열의 극한으로 정의를 해놨어요. n이 무한대로 가는데 자 이거 내가 좀 정리해서 쓸게요. 부모는 뭐라고 써있는 거냐면 1 플러스 x제곱 전체 n제곱이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요. n제곱 되고 있는 걸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얘는 공비가 x제곱인 등비 수열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있는 거 분자는 이렇게 쓰는 게 편해요. 1 마이너스 2n 플러스 1 제곱이다 이렇게 써있으니까 1을 밑으로 내려요. 그러면 x 이렇게 따로 곱해주고 그 다음에 얘도 x 제곱 전체 n제곱 그래도 공비가 x 제곱인 등비 수열이 있는 거죠. 그지? 자 그러면 주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긴 한데 그냥 이해하기 편하라고 주어라고 치면은 요 리미트 뒤에 있는 식에서는 주어가 누구냐면 n이 주어예요. 그지? n이 바뀌면 식이 바뀌어요. 그죠? 그러면 n이 바뀔 때 정확하게 좀 자세하게 들어보면 누구만 바뀌냐면 이 녀석만 바뀌어요. 이 녀석만 n이 바뀌면 바뀝니다. 그지? 그럼 얘가 변하니까 식도 전체가 바뀌겠죠.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나는 뭘 생각하면 되는 거냐면 그러면 x제곱의 n제곱이 어떻게 변화할 거냐 n이 변할 때 어떻게 변화할 거냐 이걸 따져보면 되는데 등비수열이고 뭐 얘는 양쪽에 n이 다 있는 것도 아니고 얘 혼자니까 그지? 얘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데 내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기억나나? 봐봐. 답은 어쨌든 세 종류밖에 안 나와. 등비수열이 어떻게 될지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답은 일단 세 가지 종류밖에 안 나와. 세 가지 종류밖에 안 나오는데 첫 번째는 0이야. 두 번째 종류는 무한대야. 마지막은 1이야. 요거 세 개밖에 없어. 답이 될 수 있는 답이. 그러면 언제 0이 나올 거냐라고 하면 언제 0이 나오냐면 x제곱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 작을 때 0이야. 그지? 근데 마이너스 1보다 큰 건 당연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1보다 작을 때만 따져주면 되고 이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x가 1보다 작을 때 0이 나온다라는 뜻이야. 얘만 조사해보자고. 그지? 그럼 대입하면 되니까. 그럼 무한대로 가는 거는 언제냐? 이거는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x제곱이니까 1보다는 클 때죠.
그럼 x제곱이 1보다 크다는 거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또는 x가 1보다 클 때를 의미해요. 그 범위에서는 얘는 무한대로 갈 것이다 라는 뜻이야. x제곱의 n제곱이. 그 다음에 다시 마지막 1 나오는 건 언제냐면 x가 x제곱이 1이라는 소리니까 x가 1이거나 아니면 x가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x가 1일 때가 나와요. 됐지? 이해되죠? x제곱에 n제곱이 1이 나와요. 이때. 그럼 얘를 풀면 그냥 이 숫자만 대입하면 돼. 그러면 이 범위에서는 0이라는 소리 아니야. 그지? 그럼 이때는 0이라는 소리니까 어떻게 풀면 되는 거냐면 그냥 여기다 0 넣고 여기다 0 넣으면 돼. 1 플러스 0분의 1 마이너스 0이야. 그러니까 답은 얼마니? 1이요. 언제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그 다음에 1보다 작을 때. 돼요 이해? 그러면 두 번째 케이스는 무한대분의 무한대죠. 그럼 또 푼다.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분모에 가장 큰 항으로 나누면 되니까 0, 1 이렇게 바뀔 거고요. 뭐 1 같은 거 필요 없어. 그냥 0이고요. 누구만 남아요? 마이너스 x만 남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답이 뭐라고 나오는 게 마이너스 x라고 나오는 게 맞다고요. 이렇게 생겼을 때는 되니? 그럼 마지막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x가 1이거나 마이너스 1인 건요. 그냥 대입해서 풀면 되거든요. 그럼 x가 1인 거 계산해서 풀면 돼요. x가 1이면 1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1 빼기 1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0이다. 이렇게 나오는 게 맞죠? 그냥 0이네요. 0. 그럼 마이너스 1인 것도 얘는 계산해야 돼요. 답이 나오니까. 그럼 마이너스 1인 거는 답이 얼마라고 나올 거냐면 1 플러스 1이고요. 1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이면 1이지만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랑 플러스 1이랑 1입니다. 됐지? 그러면 다 나왔어. 범위에 따른 한수값들도. 난 이거 뭐만 하면 되냐면 그래프만 그리면 되니까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죠. 여기가 기준이 되는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도 기준이 되는 1이라는 값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서 어떤 값을 갖는다고 되어 있냐면 함수값이 1이라는 값을 갖는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 맞죠? 1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이너스 x라는 함수값을 갖는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내려오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는 마이너스 1을 가지면서 이렇게 내려가는 함수가 그려지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1에서는 함수값이 0이니까 0에다가 색칠을 하시면 되고요. 마이너스 1에서는 함수값이 1이니까 요 점에다가 그대로 색칠하시면 됩니다. 됐죠? 이해? 끝났어요. 다 그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노란색 그래프를 보기 위해서 찾아라 답이 3번이다 라고 쓰시면 되는 문제예요. 돼요? 이해? 됐어요? 이거 중요해요. 이게 그냥 이 단어에서만 나오면 그냥 이 단어에서 어려운 문제가 되는데 이제 시작이야 이게. 이렇게 정의를 해가지고요. 미분에서도 뭔가 물어보고 그 다음에 뭐예요? 뭐 함수의 극한에서도 뭐 물어볼 수 있고 여러 가지 단원에서 이 함수를 가지고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잘 요거 빨리 그릴 수 있는 방법을 터득을 하세요. 내가 가르쳐준 방법은 뭐냐면 이거예요. 어차피 답은 0 아니면 무한대 아니면 1이다 이렇게 나올 거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 결과값도 당연히 0을 대입해서 나오는 값, 무한대를 대입했을 때 나오는 값, 1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값이 답으로 나올 거라는 뜻이야. 이해되지? 하나 더 해볼게. 하나 더 해볼 테니까 봐봐. 좀 속도감 있게 다시 풀어볼 테니까 한다. 좀 빨리 풀게. 진짜로 어떻게 푸는지 보여줄게. 봐봐. 이건 뭐 세월아 내가 풀었잖아. 한다. 자, 111번. 한 번만 더 할게요. 똑같은 문제예요. y는 1이라고 써있으나 fx는 이렇게 일단 쓸게.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갑니다. 근데 그때 뭐라고 써있냐면 x 곱하기 x의 n제곱 플러스 1이고 그 다음에 다시 x의 n제곱이고 더하기 2x예요. 됐지? 그러면 일단 머릿속으로 이거 생각을 해놔. n이 변할 때 변하는 식은 누구냐면 x의 n제곱. 이 녀석만 변할 거야. 여기다가 0 아니면 무한대 아니면 1 집어넣겠다는 얘기야. 그치? 할게요. 그러면 푼다. 자, 일단 x의 n제곱이요. 답으로 가질 수 있는 거 0 아니면 무한대 아니면 1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답이 어떻게 나올 거냐면 0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사라지고 2x만 남죠. 2x. 그러면 얘가 언제 0이 되냐 이거야. 마이너스 1하고 x가 1 사이에 있을 때 0 되는 거죠. 그럼 무한대 한다 이제. 그럼 무한대로 한다라고 하면은 무한대분의 무한대야. 그럼 얘네들은 다 0으로 수렴하는 거야 그냥. 그럼 남는 건 계속이니까 x분의 1이 답이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누가 남을 거냐면 x분의 1이다 이렇게 남을 거라는 얘기야. 그럼 언제 절대값이 무한대로 가느냐? 어차피 둘 다 있으니까 부호는 다 지워지잖아.
그러니까 언제 절대값이 무한대로 가느냐?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x가 1보다 클 때야. 마지막. 그럼 x가 1일 때인데 남는 숫자 x가 1이면 그냥 대입하면 되잖아요. 1 플러스 1분의 1 플러스 2니까 얼마예요? 2분의 3이죠. 마이너스 1 땐 정의가 안 됩니다. 책에서 얘기를 안 했을 거예요. 아예 정의역 범위에서 밖에 있는 다른 범위를 줬는데 얘는 마이너스 1에서는 분모가 0될 때가 있기 때문에 정의가 안 됩니다. 됐죠? 그럼 끝났어요. 이거 그래프 그린 다음에 치역만 구하면 돼. 그러면 그래프부터 먼저 그려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잖아.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그러면 노란색으로 그래프 그려보면 첫 번째 2x라고 되어 있으니까 1일 때 2가 나오는 게 맞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는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직선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1보다 클 때는 x분의 1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x분의 1은 이렇게 가는 함수인 거 맞죠? x분의 1은 이렇게 가는 함수인 거 맞죠? 여기는 이제 안 그려도 되는 거죠. 범위 바뀌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에서는 함수값이 2분의 3이니까 여기다가 2분의 3에 체크하면 되는 거 맞죠? 됐죠 이게? 끝났어요. 그래프 그렸어요. 그러면 이 그래프를 보고 내가 계산해야 되는 건 치역인데 정역을 주는데 정역을 뭐라고 줬냐면 x바 2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고 x값이 얼마냐 2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생긴 정역을 줬거든. 그럼 x값이 2분의 1인 거는 여기에요. 그 다음에 x값이 2인 건 여기입니다. 그지? 근데 내가 실제로 그려야 되는 그래프를 빨간색으로 덧칠해서 그려보면 이렇게 증가하다가 밑에 있는 거 점 찍고 밑으로 쭉 내려가서 여기서 멈추는 그래프예요. 그지? 그럼 2일 때 함수값이 얼마인지 일단 알아야 될 것 같은데 2는 여기다 집어넣으면 2분의 1이라고 나옵니다. 여기가 2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2분의 1일 때는 함수값이 얼마냐면 1이에요. 1이고요. 됐지? 그러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는 거냐면 1에서 출발을 합니다. 1에서 출발해서 2를 찍지 못하고 다시 밑으로 뚝뚝 떨어져서 2분의 1까지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 치역의 범위는 2분의 1은 포함하고 2는 포함하지 않는 요 전체가 다 치역이 되는 게 맞죠. 그러니까 범위는 2분의 1보다는 큰데 같은데 y값은 2보단 작다라고 쓴 게 치역이지.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됐어요? 이해? 돼요? 아니 그래프만 그리면 뭐 치역 구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 그지? 이 그래프가 나와야 된다고. 요 식이 나와야 된다고. 근데 이거 구할 때 어차피 x의 n제곱은 혹은 x의 제곱의 n제곱은 혹은 어떤 등비수열이든 그 값은 0 아니면 무한대 아니면 1이야. 공비가 정해지지 않으면. 이해돼요? 이런 식으로 놓고 풀라는 뜻이야. 알겠지? 예, 그래서 요 그림이 그려지면 됩니다. 됐죠? 이해?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요런 얘기들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형 20번인데 이거는 하나 다른 얘기들을 해봅시다. 보세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배운 건 아니죠. 배운 건 아닌데 천천히 하나씩 해보면 자, 이제 활용 문제들밖에는 없어요. 활용 문제밖에는 없는데 돌려요? 잠게요 빨리. 자, 봐봐요. 자, 유형 20번에요. 점화식 얘기가 나와요. 귀납적 정이었죠. 수열의 귀납적 정이랑 점화식이에요. 이게 옛날 말로. 귀납적 점이랑 뭘 연결시키고 있냐면 극한이랑 연결시키는 내용이 있는데 얘네들을 서로 연결시키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건 점화식 풀란 얘기예요. 그냥 점화식 풀고 그 수열의 극한값을 구하라는 얘기인데 좀 재밌는 수열이 있어서 그것만 하나 보고 넘어갈게요. 뭐냐면 옛날에 점화식 배운 것 중에서 이거 있나? 기억나나? 봐봐 이거 이렇게 생긴 점화식 배운 적 있죠? 그치? P 플러스 Q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생긴 점화식 배운 적 있는데 봐봐 기억나나? 기억나 이거? 그러면 뭐 여기서 다 거의 나랑 다 수열했으니까 봐봐. 그럼 내가 이거 점화식 나왔을 때 어떻게 풀자라고 했었는데 그것도 기억나요? 어떻게 풀어요? 알파 이용해서 푼다고 했죠?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알파라고 놓고 점화식을 풀 건데 그러면 요 알파 값이 얼마였죠? 이렇게 구하면 된다고 했어요. 여기다 그쵸? 여기다가 알파 놓고 계산하면 된다 했죠? 1-P분의 Q라고 나옵니다. 그지? 1-P분의 Q라는 알파 값이 나오는데 여기까지 이해돼요? 푼다. 그러면 내가 1-P분의 Q를 알파라고 설정한 다음에 얘를 알파라고 설정하면 이 점화식을 이런 형태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생긴 점화식으로 바꿀 수가 있죠. 그지? 알파를 이용하면.
그럼 여기에서 이제 머릿속으로는 이런 과정이 떠올라야 되는데 얘가요 그냥 bn이라는 수열이고 그 다음에 얘는 bn 플러스 1번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p를 곱해서 다음항이 된 거니까 무슨 수열이에요? 노란색 수열은 등 b 수열이죠. 그럼 얘가 등 b 수열이 됐으니까 나는 이제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등 b 수열의 초항이 bn인데 b1인데 초항은 어떻게 구할 거냐면 a1의 마이너스 알파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공비는 얼마가 될 거냐면 공비는 p라고 나오니까 p라고 써서 b라는 수열의 일반항을 구해보시면 초항이 a1의 마이너스 알파고요. 공비는 p니까 p의 n-1 제곱이다 이렇게 쓰면 이게 bn의 일반항이지. b라는 수열의 일반항인데 b라는 수열은 an의 뭐예요? 마이너스 알파가 일반항이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마이너스 알파는 이항하시면 오른쪽으로 가시면 이게 an의 일반항이 되는 게 맞죠? 여기까지 이해돼요? 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풀었던 점화식을 갑자기 내가 왜 풀고 있냐면 문제는 이걸 물어봐요. 이제 여기에서 자 간다 보세요. 여기서 이거 구하라고 합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극한값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이렇게 물어볼 건데 그러면 이건 나한테 어떤 질문하고 동일한 질문이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1의 마이너스 알파에 p의 n-1승의 플러스 알파다 이렇게 생긴 수열의 극한값이 얼마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니까 이 앞에 있는 수열이 무슨 수열이냐면 등비 수열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수열은 등비 수열에다가 숫자 하나 더해가지고 만든 수열이라는 뜻이야.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p값 1보다 작다라는 결과가 나왔다라고 치면은 이 녀석은 극한값이 얼마가 되는 게 맞고 아니 이것만 알파 빼고 얘는 0이 되는 게 맞고 그치? 왜냐면 공비가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있으니까 다 0으로 수렴할 거 아니야. 그럼 초항이 얼마이든 관련 없이 수렴할 거 아니야 0으로 그죠? 그럼 얘가 0으로 가니까 방금 말한 것처럼 수열 전체의 극한값은 얼마다? 알파다 이렇게 나오는 게 맞다는 거지. 그래서 얘는 극한값이 알파라고 나올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얘는 극한값이 알파라고 나올 거예요. 언제? p라는 값이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 작을 때. 근데 여기서 말한 알파 값은 사실은 누구랑 똑같은 값이에요? 1-p분의 q라고 구한 요 알파 값이랑 똑같은 값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극한값이었다는 거야 지금. 됐어요 얘. 그래서 옛날에 맨날 이거 풀면 꼭 이거 질문하는 사람 있잖아요. 선생님 여기 플러스로 바꿔서 알파 값 구하면 안 돼요? 안 돼. 왜냐면 알파가 극한값 나올 거거든. 알겠지? 그래서 저렇게 마이너스라고 놓고 푸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얘가 알파 값이 극한값이 되는 거고요. 됐죠? 언제냐면 여기 써있는 p 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1보다 작을 때 그때만 수렴합니다. 알파 값으로. 선생님 얘가 1일 때는요? 1일 때도 수렴했는데 그건 안 돼요? 얘는 봐봐. 여기가 1이잖아? 그럼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을 원래 수렴 안 해. 그지? 그렇기 때문에 1일 때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돼요 이해? 그럼 빨리 풀려면 어떻게 풀면 되는 거야? 자, 이제 여기까지 가르쳐 준 거야. 뭐냐면 자 이거 다시 해석해봐. 마이너스 1보다 크고 p가 1보다 크면 작으면 그때 리미트 an을 뭐라고 놓고 풀면 된다는 거야? 알파. 근데 잘 봐. 그런데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알파면 an 플러스 1번째도 뭐예요? 알파. 그러니까 여기다가 알파 놓고 여기다 알파 놓고 계산한 게 진짜 극한값이 되는 게 맞죠? 됐어요 이게? 자 푼다 보세요. 그래서 이 내용은 좀 기억을 해두시면 편하고요. 112번을 풀 건데 112번 해보니까 n 플러스 1번째 항이 2분의 1의 an의 플러스 3이다 이렇게 써놓고 극한값이 얼마인지 구하세요.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풀게요. 봐봐. 여기 2분의 1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이건 뭐예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 작은 어떤 수인 거 맞죠? 그럼 머릿속에서 이게 팍 지나가면서 얘는 어차피 알파가 극한값이야 라고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설정을 해놓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는 알파라는 극한값을 가질 거야 이렇게. 그럼 이 녀석도 알파로 수렴할 것이고 우변도 2분의 알파 플러스 3으로 수렴할 것이니까 알파 값은 얼마다? 6이다. 얘가 극한값인 거죠. 끝났네요. 답이 6입니다. 이렇게 풀면 빨리 풀 수 있어요. 그냥 알파가 극한값이라는 뜻이야. 됐죠? 물론 이 지식이 있을 때 써먹어야 되는 얘기예요. 아니면 저마제 끌어서 극한값 구하세요. 알겠죠?
됐죠? 돼요 이해? 자 넘어갈게요. 자 이제 유형 21번. 이건 뭐 그냥 활용 문제인데 별다른 특별한 얘기는 없어요. 여기서부터는. 여기서부터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건 아니고요. 여태까지 배웠던 것들 잘 활용해서 도형이나 뭐 실생활 문제나 좌표 평면 위에서의 얘기를 해결해봐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자 봐봐. 일단 좌표 평면 나오는 것부터 잠깐 얘기를 하면 뭐 별다른 얘기 아니에요. 그냥 보고 끝내면 돼요. 봐봐. 좌표 평면이라고 했으니까 좌표가 진짜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평면 위에 있는 점에다가 직선 두 개 그려놓고요. 그 직선 두 개를 기준으로 모든 점에다가 이름을 붙인 게 좌표 평면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네가 문제를 푸는데 좌표 평면이 나오잖아? 그러면 그건 뭐 하겠다는 거냐면 지금부터 점에다가 좌표로 이름을 붙여주겠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점에다가 좌표로 이름 붙여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봐. 그럼 내가 점에다가 좌표라고 이름을 붙여줬을 때 내가 유리한 게 있으니까 좌표 평면을 도입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그렇게 유리한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나는 방정식 같은 거를 그러니까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쓸게요. 도형의 방정식 같은 걸 작성을 할 수 있게 돼요. 이게 자취 문제라 얘가 나오면 좀 어렵기는 한데 도형의 방정식 같은 걸 작성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직선에다가 방정식으로 이름 붙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y는 ax 플러스 b다 이렇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다. 원에다가도 식으로 이름 붙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일단 이런 일이 가능해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보다 좀 실질적으로 더 유용한 건 뭐냐면 내가 길이를 구할 수 있게 돼요. 점하고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게 돼요. 거리, 길이.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이걸 바로 수치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야. 그지? 뭐 아니면 넓이 같은 것들도 수치화시킬 수가 있어요. 좌표들을 활용하면. 그죠?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표 평면이 나오면 이러한 행동들을 해서 내가 뭔가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선 당연히 선행 과정이 돼야 되는 게 뭐냐면 점을 좌표로 바꾸는 일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좌표 평면 나오면 일단 중요한 점들은 다 좌표화를 하세요. 그거 너한테 안 시킬 겁니다. 문제 안 써줄 거예요. 그 점의 좌표가 뭐라고는. 알겠죠? 그러니까 좌표화부터 먼저 하세요. 당연한 수순이라는 거. 이게 당연한 얘기야. 뭐 필기할 것도 없어. 당연한 거잖아. 그지? 이해돼요? 예. 자 이렇게 가자는 거야. 그러니까 좌표로 안 바꾸고 그냥 바라만 보고 있다? 야 이거 어떻게 풀지? 뭐 풀어 그러면? 당연한 거 아니야. 알겠죠? 자 그래서 좌표를 만들면 되고 그냥 이거는 진짜 필기할 거 없는데 문제 좀 읽어요. 그리고 뭔 소리냐면 니들 그림 나오면 문제 아닙니다. 되게 신기해. 그림만 보고 이거 구하라는 거구나 하고 그냥 구하고 있어.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림 나오고 그 왼쪽에 그림에 대한 설명이니까 설명서를 읽어보세요. 그럼 문제가 훨씬 잘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게 풀립니다. 알겠죠? 그리고 설명하는 순서가 그리는 순서와 일치할 때가 많아요. 알겠지? 그러니까 이 그림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오는지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기술되어 있는 순서대로 점을 바라보면 더 잘 풀립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꼭 문제도 읽으세요. 당연한 얘기지만 할게요. 봐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n제곱이다. 이렇게 생긴 x축과 만나는 점의 x 좌표 중에 양수인 점을 an이라 하자. 그럼 봐봐요. 지금 좌표 평면이 있어요. 이렇게. 좌표 평면인데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n제곱이다 라고 했으니까 그건 어떻게 생긴 도형이냐면 반지름이 n인 원을 의미해요. 그죠? 근데 걔가 x축하고 만나는 점을 an이라고 했으니까 빨리 얘를 좌표로 만들면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 반지름이 길이가 n이니까 얘는 x 좌표는 n, 0이다 이렇게 나오는 게 맞죠. 그냥 이렇게 쓰라는 얘기 아무것도 없어 내용이. 그러면 그 다음에 이번에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n제곱의 직선 y는 루트 n하고 1사분면에서 만나는 점의 b의 만나는 점이래요. 얘를 bn이라고 하겠대요. 얘는 y가 얼마냐면 루트 n이에요. 자 이렇게 생겼다는 거거든. 그럼 여기 있는 bn의 좌표를 구해야 돼요. 근데 문제에서는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를 해주냐면 이 점하고 만나는 x 좌표 요 점 있죠. 요 점을 bn이라고 x 좌표를 얘기를 하래요. 이해돼요? 그럼 이 bn 값을 구해보자고.
이 BN을 저렇게 BN이라고 쓰지 말고 구해보면 이렇게 구하면 돼요. 봐봐. 이 그래프하고 원하고 만나는 교점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지? 그럼 교점은 방정식의 실근이잖아. 그러니까 뭘 풀면 되는 거냐면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n제곱하고 y는 루트 n하고 만나는 교점의 x 좌표를 구하면 돼요. y는 필요 없으니까 소구할 거야.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될 거냐면 y제곱이고요.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n이고요. 는 n제곱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x제곱은 n제곱의 마이너스 n이다. 이렇게 나오는 게 맞죠. 근데 그 중에서 양수인 거 찾아달라고 했으니까 x는 루트 n제곱의 마이너스 n이다. 이렇게 나오지. 그러니까 요 점 bn이라는 점의 값은 bn값이죠. 그냥 bn값은 얼마가 나오냐면 루트 n제곱의 마이너스 n 이렇게 생기는 값이 나온다고요. 됐죠? 그 다음에 얘도 an이라는 점이 아니라 그냥 요 an이 n이다 이렇게 나오는 게 맞겠네요. 그지? 점 이름이 아니었죠.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계산해야 되는 거 리미트 an-bn 구하라고 했으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n이고요. 마이너스 bn 구하라고 했으니까 루트 n제곱의 플러스 n이다. 이거 단수하면 되겠네. 그럼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니까 얘는 유리화하면 되는 거 맞죠? 유리화하면 되는 거고 n제곱에서 n제곱 플러스 n을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n이고요. 그 다음에 유리화하는 과정에서 n 플러스 루트 n제곱 플러스 n이다. 이렇게 생긴 극한값이 나오므로 답은 2분의 마이너스 2죠. 됐죠? 틀렸네. 아, 내 문제 잘못 썼다. 여기 마이너스다. 이건데 여기다 플러스였어. 미안.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예요. 예, 2분의 1입니다. 됐죠? 예, 이렇게 구하시라는 뜻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런 식으로 다 점을 좌표화한 다음에 길이를 구하든 도형의 넓이를 구하든 하시면 답들이 나옵니다. 알겠죠? 예, 쫄 거 없이 풀어보시면 금방 구할 수 있을 것이고. 됐죠? 예, 밑에 있는 문제들 다음 시간에 풀어오세요. 안 풀어보면 진짜 못 풀어. 이거는 해봐야지 늘어. 그러니까 예, 걱정하지 마시고 꼭 잘 푸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21번 같은 문제들도 있는데 얘는 닮음 이용해서 풀면 되니까 얘도 뭐 비슷합니다. 알겠죠? 한번 풀어보시고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다시 할게요. 124번. 자, 이렇게 말로 되어 있는 문제들도 있는데 이 문제도 한번 풀어봅시다. 어떻게 생겼나? 자, 얘는 식을 만들면 되는데 124번처럼요 이제 말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대부분 수학적 분야법을 쓰는 게, 그러니까 점화식을 쓸게요. 얘는 점화식으로 표현을 하는 게 문제가 잘 풀릴 거예요. 알겠죠? 점화식으로 표현을 하는 게 문제가 잘 풀릴 겁니다. 그럼 점화식은 뭐냐? 점화식은 am과 am 플러스 1과 an 사이에 관계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점화식을 만드는 방법은 n번째 항을 이용해서 n 플러스 1번째 항을 표현하는 거예요. 알겠지? n번째 항을 이용해서 n 플러스 1번째 항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을 an으로 놓고 예, 여기서 말하는 행동을 한번 쭉 돌리면 예, 바로 n 플러스 1번째 항이 나온다라고 해서 식이 생겨요. 별로 안 어려워요. 해볼게. 공원에 잔디가 있는데 일주일에 4cm가 자라고요.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에요. 봐봐. 잔디를 잘라낸 다음에 잔디 길이를 측정하는 거야. 알겠죠? 잔디를 잘라낸 다음에 잔디 길이를 측정하는 거야. 됐죠? 자, 처음에 잔디가 있는데 얘가 잔디가 몇 센티미터였냐면 11cm였어요. 그지? 자, 한번 해볼게요. 그냥. 그러면 자, 지금 측정했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측정한 다음에 그냥 일주일 뒤에 오는 거예요. 다시. 그럼 일주일 뒤에 왔어요. 그럼 일주일 뒤에 오면 잔디가 어떻게 돼 있을 거냐면 4cm가 자라 있을 거예요. 그지? 그러면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4cm가 잔디가 자랐을 거예요. 그죠? 이해됐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4cm가 자란 걸 측정하는 게 아니라 4cm가 자란 다음에 그 잔디를 보고 4분의 3을 잘라내는 거니까 4분의 1을 남기는 거죠. 이해돼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4분의 1만 남겨놔요. 그치?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있을 거냐면 16 곱하기 4분의 1이다 이렇게 되니까 얼마가 돼 있겠어요? 4cm다 이렇게 돼 있을 건데 이제 자로 재는 거야. 잔디가 몇 cm인가? 4cm야.